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보험을 찾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민채아입니다. 다들 암보험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지만은요, 이 암 환자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부족한 것 같아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추가하기에는 비쌀 것 같다라는 편견이 있다고 하는데 잠시 후 라이프플랜 강의 시간에는요, 정말 저렴한 보험료로 암 진단비는 물론이고 최신 치료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똑똑한 암보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 시간에는 상해보험 만나볼게요. 자, 나이나 질병 아무 상관없다고 하고요. 지금 입원한 것만 아니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해보험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이 보험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36-2666번으로 전화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도 열려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들어오신 다음에 채팅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소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 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네, 오늘도 힘차게 보험플랜 119 강의 시간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주변에 찾아보면은요, 암 환자 하나, 둘 이렇게 보이다 보니까 암보험이 있는데도 왠지 걱정된다면서 문의를 참 많이 주고 계십니다. 자, 저렴하게요, 암보험 추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보험일지 신경이 전문가님과 지금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이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옆에 보이시다시피 암보험 많으면 좋겠지만 이란 제목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떤 보험을 얼마나 가입했는지 암보험 보험 가입률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보험들을 가입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실손보험은 90% 가입률이고요. 암보험은 62%를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통계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죠. 그건 뭐냐면 암에 대한 불안함이 굉장히 크구나. 암과 실손을 준비했다는 것은 암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누구나 암보험은 들었다. 그리고 암에 대해서 보장을 준비하지 못한 분들은 아마 가입이 어렵거나 질병이 있어서 가입 못한 것 빼고는 다 가입을 하신 걸로 보이십니다. 자, 여러분 암보험 한 건 가입하셨나요? 두 건 가입하셨나요? 사실 요즘 암보험 한 건만 가입하신 분들 찾기가 참 힘듭니다. 자, 왜 이렇게 많이 가입할까요? 자, 그 이유는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엔 암 치료비가 1억이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막상 암에 걸려서 보험회사에 암 진단비를 청구하게 되면 받아가는 금액은 이렇게 보이다시피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1억과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다음 통계 자료 하나 보겠습니다. 평균 수명까지 살아있는 동안 몇 명의 암에 걸리는지 통계 자료를 봤더니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5명 중에 2명이 암 환자였고요.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3명 중 1명이 바로 암 환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암에 발생하니까 우리는 이 불안함을 대체하기 위해서 바로 암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또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2명이 아니고 3명일 경우에는 사실 암이 아닌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명 중에 1명이 해당될까 봐 암보험을 준비하는데 치료비가 1억이나 든다고 해요. 그럼 암보험 또 가입해야 되나요? 말아야 하나요? 자, 여기서 보시면 사실 암보험 준비 자금 굉장히 많이 필요하면 좋겠죠.
그런데 준비 못하는 이유는 바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준비를 못하는 이유가 가장 클 것이라고 봅니다. 자, 여기 암보험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 치료비 5천만 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가입했던 암보험입니다. 비갱신이고 진단비 5천만 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40세 남자가 67,200원을 납입해야 하죠. 기존의 암보험도 있고 다른 보험도 있는데 이 큰 돈을 또 부담하자니 준비는 해야 되겠는데 답답하다. 가입을 망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적 항암 치료제로 5천만 원을 준비한다면 여러분 치킨 요즘 많이 시켜 드시죠? 치킨 한 마리 값이 얼마입니까? 자, 여기 치킨 한 마리도 안 되는 값으로 치료비를 5천만 원을 받으실 수 있는 이런 안심한 플랜이 있다면 가입을 망설이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비싸지 않은 암보험, 치료비 많이 받는 암보험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암은 사실 이제 암에 걸리면 예전에는 이제 수술을 주 위주로 했는데요. 요즘에는 치료 방법 중에 수술보다는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항암과 방사선에 대해서 치료 과정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알려드릴 텐데요. 여러분 암에 걸리면 항암 치료를 먼저 해서 사이즈를 줄이는 경우가 많은데 첫 번째 1세대 항암 치료는 암세포를 투약을 해서 공격을 해서 암세포를 사멸을 해서 없앱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들어보셨죠? 뭐 구토를 한다거나 머리가 빠진다든가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암세포만 찾아가서 죽이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주변의 모든 세포를 같이 죽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힘이 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발병돼서 두 번째 치료, 2세대 항암 치료가 나왔는데요. 자, 이 항암 치료는 암 발생 물질만 찾아가서 공격을 합니다. 암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만약에 암의 세포가 빨간색이다 하면 이 항암 치료제가 빨간색만 찾아가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주변의 여러 장기나 이런 것들을 건드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구토하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변이가 생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생기듯이 암도 똑똑해서 파란색 유전자 뒤에나 빨간색 아닌 것처럼 싹 숨어 있어요. 그러면 이 표적 항암 치료제가 걔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암의 완치가 느려지고 또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연구를 시작해서 3세대 치료는요, 바로 면역항암제입니다. 면역항암제는 우리 몸속에는 항상 나쁜 균들이 계속 들어와요. 암세포도 물론 계속 들어오는데 우리 면역 기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면 이 나쁜 세포들을 다 잡아먹어서 암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내가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죠. 그런 걸 착안해서 면역 기능에다가 계속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암세포를 찾아가서 사멸도 시키지만 새로운 암세포가 들어오는 것조차도 막을 수 있고요. 우리 몸의 모든 기능까지 좋아지는 이런 항암 치료제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항암 치료 말고 이제 방사선 치료예요.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뭐 피폭 사건, 뭐 방사선 이러면 사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잔존에 있는 것들이 많아서 머는 날에 더 안 좋죠. 자, 방사선 치료는 양날의 칼과 같아서 같은데 우리 몸에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치료가 필요해서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방사선을 이렇게 쏘입니다. 종양으로. 쏘이는데 이 종양만 없애는 게 아니고 X선으로 해서 이 몸을 통과를 하기 때문에 내 종양 플러스 다른 장기까지 파괴를 할 수가 있고요. 방사선이 몸에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회복이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양성자 치료라고 해서 이런 치료가 아니고 방사선 세기를 조절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딱 조절해서 다른 장기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핵 원료에 사용되는 수소를 압축해서 폭탄처럼 빵 터뜨립니다. 그러면 여기만 치료가 되면서 방사선이 내 몸에서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바로 이 치료를 하고 그 다음날 일상생활에 복귀를 할 수 있는 기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방사선 치료 변천사인데요. 구토하는 방사선 치료, 치료비가 1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들고요. 토모테라피라고 해서 방사선 세기 조절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치료법인데 이때는 1,400만 원에서 1,700만 원 정도 치료비가 듭니다. 그 양성자 치료 같은 경우에는 1,900만 원에서 2,400만 원이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준비 중이고 완공이 되진 않았지만 중입자 가속기라는 치료 기술이 있는데요. 자, 해외에서는 이거 한 번 할 때마다 6천만 원이 넘는 치료비가 든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암의 시대가 이제 표적 항암제가 나오기 전과 표적 항암제 나오고 난 후 이렇게 치료 기술이 두 가지로 확연히 달라지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암에 걸리면 어땠습니까? 진단을 받으면 입원을 하고 그리고 수술 날짜를 잡아서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잘 안 되면 또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서 회복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암에 걸리면 몇 달, 몇 년을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런데 표적 항암제가 나온 이후에는 진단을 받으면 입원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병원에 가서 통원을 해서 그 자리에서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거나 이런 치료를 하기 때문에 바로 퇴원을 해서 일상생활에 내일 다시 직장을 나갈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암에 걸리면 정말 큰 피해를 입어야만 했지만 요즘에는 암은 이미 정복이 됐기 때문에 이 시대가 오면서 암은 작은 종기처럼 여겨질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안한 치료를 받으려면 문제가 있죠. 바로 돈입니다. 자, 폐암 치료에 좋다는 옵티보 치료제인데요. 2주에 한 번씩 주사제를 맞아야 되는데 한 번 맞는 금액이 260만 원, 그리고 한 달이면 520만 원, 1년이면 6,200만 원의 치료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암의 환자예요. 근데 의사가 물어봅니다. 이쪽 치료는 돈이 굉장히 저렴한데요. 구토하고 힘이 들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치료제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내일 다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자, 오늘은 이런 선택의 고민을 없애기 위한 플랜을 준비했습니다. 자, 암 진단비, 유사암이던 초기에 영기암이던 일기암이던 무조건 암이다 하면 진단비 1,0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표적 항암 양성자 치료까지 다 받는 플랜입니다. 만약에 내가 암에 발생을 해서 표적 항암 치료와 양성자 치료를 병행해서 치료를 했다면 암 진단비 1,000만 원과 표적 항암 진단비 5천만 원, 양성자 치료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9천만 원의 치료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치료비를 받는 보험, 비싸면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리겠죠. 자, 보험료 보겠습니다. 납입은 20년 갱신이고요. 표적 항암 치료제만 10년 갱신으로 준비했습니다. 40세 같은 경우에는 남자, 여자 10,000원대의 준비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50세에는 2만 원대, 60세에는 3만 원대 치료비 가능하신데요. 여기 남자분 62,400원이죠. 꽤 보험료가 비싼데 이건 왜 그러냐면 진단비 때문입니다. 진단비 1,000만 원인데 60세에는 암에 걸릴 확률이 2명 중에 1명이 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죠. 이렇게 비싸면 가입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암 진단비를 빼고 표적 항암 치료제에 보험만 가입을 하신다면 3만 원대에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플랜은요. 저렴한 보험료로 1억 가까운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또 암에 걸렸지만
고가의 표적 치료를 하지 않고 일기암 정도 되면 작은 수술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표적 항암 치료비 이 보험 필요 없을까요? 아닙니다. 암 진단비로 1,0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암만 발생했으면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보험은 암 진단비가 있으신 분한테 추가로 가입하는 보험 플랜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경제적인 급격한 상황이 나빠져서 보험을 가입 못하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이 작은 보험 하나를 가입하신다면 그 불안에서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런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시청자분들 지금 보험료 보셨죠? 암 보험인데 40대에서 50대 기준으로 10,000원에서 20,000원대면은요 최신 암 치료비를 이렇게 든든하게 보장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암 진단비로만 보험을 준비하는 시대가 넘어서서 이제 내가 가진 진단비에다가 표적 항암 치료비나 방사선 치료 등 최신 치료비를 추가를 하는 게 또 유행처럼 또 유리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3명 중에 1명이라는 이 무서운 암에 대한 걱정을 월 10,000원대에서 20,000원대로 해결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666번 또 우리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바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드리고 있고요. 문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6510님께서 자, 아마 이분이 유병자이신데 오늘 암보험을 보시고 너무나 놀라신 것 같아요. 자, 혹시 암의 병력이 있었다면 가입이 가능한가요? 라고 연락 주셨거든요. 자, 전문가님, 오늘 소개해 주신 암보험은요, 혹시 이런 분들도 가입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사실 소개한 암보험은 이렇게 유병자분이 가입하실 수 있는 플랜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유병자가 가입이 가능하신 또 플랜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플랜보다는 보험료가 한 20% 정도 비싸기는 하지만 암이 걸려서 완치가 되고 나서 5년이 지나신다면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저희에게 빨리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최신 치료 다 보장받을 수 있는 암보험은 건강하신 분들만 가입 가능하지만 그래도 다행입니다.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유리한 암보험 따로 있다고 하니까 어디에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도 도착을 했습니다. 3109님께서 보험료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자, 이게 갱신형으로 저희가 본 것 같거든요. 갱신이 되면은 보험료가 좀 많이 오를까요? 라는 걱정을 보내주셨는데 전문가님 갱신이 혹시 얼마나 되는 걸까요? 자, 사실은 이제 갱신에 대한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예측은 할 수 있겠죠. 제 예측에는 표적 항암제는 새로 개발이 되면서 굉장히 가격들이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게 상용화가 되면서 의료보험에서 보험 처리가 된다면, 급여 처리가 된다면 표적 항암제는 일반 항암제처럼 싸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보험회사가 손해를 많이 보지 않으면 갱신돼도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뒤에 만약에 가입하셔서 너무 많이 오르면 이 보험은 그냥 유지 안 하셔도 좋고요. 별로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선택은 그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런 고민은 10년 뒤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갱신 주기가 기니까 10년 동안은 갱신 걱정 전혀 없이 10,000원대에서 20,000원대로 가져가시고 보험료도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을 거라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경 전문가님과 라이플런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저희 요즘요, 참 아프면 아무것도 소용없다 이런 걸 실감하는 하루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가 암이라고 하는데 지금 부족한 암보험 그대로 들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보신 강의 보시고 혹시 나도 추가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이어지는 순서 바로 테마플랜 ABC입니다. 자,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의 주제는요. 나이와 질병에 상관없이 가능한 상해 보험이라고 합니다. 상관이 없다니까 굉장히 착한 보험이 될 것 같은데 박명수 전문가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일생생활이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하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났다. 그러면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코로나 끝나면 어딘가로 훌쩍 떠나고 싶어요. 휴가 가고 싶어요. 네, 그러신 분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문화생활도 하고 싶은 분도 많고 네. 이렇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사람이 움직이다 보면 상해라는 것이 상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해라 하면 뭐 교통사고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넘어지거나 아니면은 다치거나 이런 것들이 상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해에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많지만 일단 운전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졸음운전이에요. 우리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휴게소 말고 또 뭐가 있죠? 졸음 쉼터 같은 곳에서 잠깐 쉬시고 그러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만큼 졸음 운전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졸음 쉼터 같은 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각 계절마다 1000건 이상의 사고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항상 졸음 운전은 조심해야 되고 상해가 일어나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어느 분들이 더 위험할까요? 아무래도 좀 몸이 아프신 분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만 넘어져도 엄청 크게 다치시니까 이 상해 맞아요. 쪽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어르신이나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상해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할 때도 항상 이렇게 안전 의무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보행자 보호 의무 잘 지켜주셔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아동의 경우 아직 애를 안 키워보셔서 잘 모르시죠? 아직은 모르지만은요. 예. 우리 아이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는 부모님 맞아요. 마음이 참 불안하시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애들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딴 데 쳐다보고 있다 보면은 애가 사라지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럴 때 사고가 나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예전에 유튜브에서 한번 제가 봤는데요. 그 엄마가 이제 애가 물놀이를 하고 있으니까 애를 쳐다보다가 이제 핸드폰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핸드폰에 빠지다 보니까 애가 물에 빠졌는데 그걸 못 본 거예요. 아이고 정말 깜짝하는 사이에 사건이 일어났네요. 그래서 사고가 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애들은 항상 엄마 눈에서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고 또 애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게 아까 물놀이 사고도 있었지만 여기에 통계에 나와 있듯이 교통사고라든가 추락, 넘어지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다치기 때문에 골절의 위험도 많고 하니까 항상 부모님들을 또 보호자들은 이런 것에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입니다. 자, 어르신들이 병원에 질병으로 입원을 많이 할까요? 상해로 입원을 많이 할까요? 글쎄요, 이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게 질병도 많이 걸리실 것 같고 뭐 사고도 아무래도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근데 생각보다 저는 질병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질병보다는 상해 쪽으로 입원을 많이 하시는 걸로 나왔어요. 오. 그래서 뭐 어르신분들의 상해라고 한다면 이제 골절이라거나 교통사고라거나 아니면 염자, 자상 같은 것들이 네. 있어요. 그러면 여기 폐에서 보시는 것 같이 교통사고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전체적인 통계는요. 그런데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교통사고는 그만큼 늘고 있어요. 왜냐하면 노인분들은 그만큼 어르신들은 순발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대처 능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거동 자체가 불편하신 네. 분들은 빠르게 조금 움직이지를 않으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집에서 뭐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넘어져서도 굉장히 많이 다치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여기 다음에 보시면 낙상사고입니다. 그래서 낙상사고 같은 거는 여기 통계에도 나와서 네. 보시면 65세 이상이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 뭐
웃는 말로 뭐 이불 밖은 위험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렇다 그래서 뭐 침대에서만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어르신 같은 경우는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또 낙상사고를 많이 당해요. 그랬을 때 뭐 다리라든가 고관절이 골절이 될 경우에는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이럴 때 이제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근육도 많이 빠지게 되고, 그다음에 뭐 식욕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러한 골절이 또 사망과도 많이 연결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절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성 어르신들이 많이 걸리는 그 뼈에 관한 병이 뭐가 있죠? 어르신분들이면은 뭐 관절 쪽 문제나 디스크 쪽일까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골다공증이라고 있어요.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꼭 넘어지거나 하지 않더라도 그냥 걷다가도 툭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골절은 조심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연세가 높으시면 굉장히 이렇게 조급하시다 그러나, 그래서 뭐 1시간 전인데도 불구하고 막 빨리빨리 준비하시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고들이 많이 나냐 하면은 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빨간불인데 차가 안 온다고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네. 예, 굉장히 위험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신호가 막 바뀌려고 하는데 뛰는 경우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걸음이 빠른가요? 굉장히 조금 느리신 편이 속하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면 길을 건너기 전에 신호가 바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르신들은 굉장히 상해에 노출되는 게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어르신분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조심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은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는 보험으로 좀 준비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뭐 상해 관련해서 뭐 문제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움직임이 많을수록 상해는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망 나이를 한번 보도록 하면요. 그 예전에 2008년서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의 추이를 보면 남자와 여자의 추이가 있는데요. 2008년도에는 젊은 사람들이 사망을 많이 했다면, 이제 2018년도에 보면은 초록색이 80세 연세이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사망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봤을 때 80세라면 한 1940년대 초반에서 193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인데요. 그 당시에 그분들이 태어나서 내가 80까지 살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만 해도 저희 당연히 그 전에 내가 세상을 떠나겠지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한 60이나 70만 살면 내가 잘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네.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80대로 살아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0대라면 100세는 충분히 사실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그 아랫대라면 120세, 150세까지도 살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험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분야는 80세 만기로 하면 어떨까요? 80세 만기로 하면 안 되겠네요. 100세 그렇죠. 시대니까 좀 네. 길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말씀 주신 거를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처음에 저한테 코로나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잖아요. 네. 코로나가 이제 끝나면은 뭘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휴가를 떠나고 싶다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 휴가철이거든요. 네. 휴가철인데 휴가를 가기에는 조금 힘드니까 네. 집에 있을 때 저희가 보험을 좀 준비해 보고 싶거든요. 네. 상해 보험을 만약에 가입을 했어요. 네. 보장을 어떤 걸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상해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뭐 골절이라든가 뭐 집수, 화상, 그다음에 이제 그런 쪽으로 주로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제가 한번 네. 상해 쪽으로 한번 보면은 여기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일하다 넘어지거나 이럴 때 골절이 올 수가 있죠. 또 골절이 오면 깁스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뭐 가스불을 켠다거나 뜨거운 걸 만지다가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같은 경우는 허리거나 다리가 아플 경우가 있죠. 이랬을 때 인공관절 수술이 되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척추 쪽에 추간판 이런 쪽에, 그다음에 상해로 입원을 하게 될 경우도 있고 또 응급실에 가는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이런 담보를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A사와
이제 A사의 담보 한번 보시고 그다음 B사의 한번 담보를 보시면 네. A사보다 B사의 담보가 더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담보가 적다는 건 보장이 좀 적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보험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20년 납 100세 만기로 했을 때 제가 40대, 50대에서 70대까지 뽑아봤거든요. 남자의 경우에는 A사의 경우 보험료가 22,000원에서 12,000원까지죠. 저렴하네요. 네, 여자의 경우도 2만 원에서 11,000원까지 이렇게 보험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0세는 연세가 높은데 왜 보험료가 적을까요? 그러게요. 좀 나이가 많으시면 비싸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맞죠. 근데 왜 적냐면 골절이 60세, 여기서 보면 70세 이전에는 50만 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었는데 70대가 되면 보장이 10만 원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게 훨씬 좋겠죠. 그리고 지금 70대가 되니까 금액이 적어요.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렇게 70세라도 보장이 좀 줄더라도 담보를 가지고 가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보겠습니다. 비사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어떨까요? 네, 비사의 경우를 한번 보면은 이제 남자의 경우 27,000원에서 2만 원, 또 여자의 경우 26,000원에서 24,000원 이렇게 되는데 A사보다 보험료가 조금 비싸죠. 그리고 70세 이후가 되면 골절이라든가 깁스라든가 이런 담보가 빠지고요. 여기에 있는 남아 있는 담보는 이제 수술이 되거나 이제 상해 수술이 되거나 입원비 이런 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보장이 굉장히 적어지죠. 보험료도 A사보다는 훨씬 비싸고 그래서 이제 A사, B사를 봤을 때 제가 한번 장점을 보면 네. A사의 상품의 경우는 병원에 입원해 있지만 않으면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뭐 암 환자라거나 혈압, 당뇨가 있어서 상관이 없고요. 어제 입원했다가 오늘 퇴원했어요. 그래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보장 내역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보장을 받고요. 내가 골절이 생겼는데 50만 원 받는 거하고 30만 원 받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당연히 50만 원 받는 게 좋죠. 네, 여기서 A사 같은 경우 보장 범위가 크기 때문에 더 받을 수가 있죠. 그다음에 80세, 대부분 80세면 보험 끝나는 시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보험 같은 경우는 80세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이 80세까지 되니까 네. 100세까지 보장도 받겠네요. 네, 건강하신 분이면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보험료 저렴하죠. 좋습니다. 그럼 A사랑 B사를 지금 비교를 해주셨잖아요. 네. 저희가 결국은 어떤 A사가 보장이 크다라는 힌트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네. 원픽에 대한 정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좋은 건지 설명 다시 한번 해주시죠. 네, A사의 경우에는 일단 내가 몸이 아픈 사람일지라도 병원에 입원만 하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리고 보장 내역이 많습니다. 또한 보장 금액이 더 크죠. 그다음에 고령일지라도 보험료가 비싸지 않죠.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고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원픽은 A사의 상해 보험이었습니다. 자, 지금 원래는 휴가철이 시작이 됐는데 집에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집에 있을 때요,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나중에 휴가철, 휴가 때 생각을 하면서 미리미리 상해 보험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휴가가 꼭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들요, 눈 깜짝할 사이에 크게 다치는 일이 정말 다반사라고 하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 집에서도 그렇고 또 밖에 나가서도 낙상 사고가 참 많다고 합니다. 자, 오늘 원픽으로 꼽아주신 A사의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자, 나이가 드신 분들 8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한 데다가 병력이 있어도 가입 가능하고요. 지금 입원을 하신 그런 상황만 아니라면 누구나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직까지 상해보험 준비를 못하신 분들은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명숙 전문가님과 토마플랜 예비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보험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요. 02-3153-2666번으로 바로바로 전화 주시거나 우리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간략하게 메시지 남겨주셔도 저희가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전화가 걸려와 있다고 하니까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보험과 관련해서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네, 남편이 고혈압 가족력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보험 추가로 가입하려고 하는데 기존 보험이 어떤지 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니까 남편분의 보험의 상담을 원하시는 것 같네요.
네. 자, 고혈압 말고 다른 병력이나 걱정되는 건 없으시고요? 다른 거는 건강한 편이에요. 다행입니다. 나이가 네.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40 됐거든요. 남편분이 막 40 되셨고요. 네. 지금은 건강하시지만 이제 보험이 필요해질 나이니까 저희가 잘 봐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증권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올해 40 되신 남편분의 증권입니다. 한 건 보내주셨습니다. 2010년도에 S화재 건강보험, 지금 납입하는 보험료 15만 원이 조금 넘는 상태네요. 자, 문의사항 보겠습니다. 남편분 증권 확인을 원하신다고 합니다. 고혈압 가족력이 있어서 추가로 보험을 가입을 원하신다고 하는데 다행히도 특별히 아프신 곳은 따로 없다고 합니다. 자, 기존의 보험 괜찮은지 추가하기에는 어떤 보험이 좋을지 한보러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께서 미리 저희 쪽으로 증권을 보내주셔서 좀 자세하게 봐드릴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남편분이 올해 40이라고 하셨는데 가입된 보험이 요거 하나밖에 없으시더라고요. 네. 네. 새아버지가 전에 보험회사에서 일하셨거든요. 아, 그래서 저랑 결혼하기 전에 이거 하나면 다 된다고 이렇게 가입해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셨어요? 네, 뭐 가입된 보험 수가 건강의 여부랑 그렇게 상관이 있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편분 좀 건강하신 편이시죠? 네, 특별히 아픈 데는 없어요. 예, 그러실 것 같았어요. 근데 네. 저희 시댁 식구들이 다 고혈압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남편이 올해 건강검진을 하는데 걱정도 되고 그래서 지금 보험이 괜찮은 건지 아니면 추가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싶어서요. 그러시구나. 네, 40이시면 이제 건강검진을 또 이제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 아마 정기적으로 하셨을 것 같은데, 이 보장 내용이 어떤지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시아버지께서 보험을 가입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장은 이 하나로 다 된다라고 하셨고 많이 넣으신 것 같아요. 여기 보게 되면 사망이랑 뭐 3대 진단금 그리고 실손 의료비랑 심지어 운전자 보장까지도 요게 이제 다 들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언뜻 보면 보내주신 증권을 보니까 5페이지로 돼 있어서 이게 언뜻 보면은 보장이 되게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보험을 보니까 사망에 조금 많이 치중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뭐 보시면 한번 보시면 상해 사망, 질병 사망, 교통 상해 사망, 암 사망 이렇게 사망에 대해서도 종류를 여러 가지로 해놓으셨고, 그러네요. 네, 또 이제 보장 기간도 60세, 70세, 80세 이렇게 그 보장 기간을 각각 한도를 정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암이나 질병 같은 경우는 걸릴 수도 있지만 또 안 걸릴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사망 같은 경우, 이제 죽음은 우리가 모두 다 피할 수 없는 건데, 이런 사망 보장을 준비할 때 손해보험사에서 준비를 이렇게 하시면 상해냐, 질병이냐, 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되는데, 이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망이라고 해서 가입한 후에 2년만 지나고 나면 자살인 경우에도 보장을 받는 경우가 조건 없이 이렇게 다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사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준비를 하실 때 이러한 조건 없이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사망이 위험할 것 같아서 리스크가 있어서 우리가 보장을 준비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또 조건이 있거나 아니면 보장 기간이 따로 있다고 한다면은 좀 그게 더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네, 그리고 사망 제외하고 이제 다른 보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 네. 이제 암 진단금이나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과 같은 진단금이 있는데 이 다른 보장이 사망 외에 다른 보장은 모두 3년마다 갱신되는 걸로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으십니다. 이 갱신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보험료가 싸요. 그래서 많이들 가입을 하시는데 이 갱신 보험료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그 얼만큼 오르는지 모른다는 그 부담감이 있고요. 그리고 보장을 받는 기간 동안 전체로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네. 근데 보험료를 20년만 내는 거 아니에요? 증권에 이렇게 20년 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네. 이 증권에 보면 20년 납, 100세 만기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대부분 갱신보험에 대해서는 계속 보험료가 오르는 보험이다라고까지는 알고 계시는데 보장을 받는 기간 동안 계속 보험료를 내는 게 갱신보험이다라는 것들은 시청자님처럼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남편분 보험이 아까 20년나 100세 만기라고 했는데 이 20년나 100세 만기는 주계약인 상해 사망에만 적용이 되고요. 다른 보장은 보장을 받으실 때까지 계속 보험료를 내야 하세요. 아, 그래요? 아,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갱신 그 형에 대한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시댁 식구들 모두가 이제 가족력으로 고혈압이 있다고 하셨죠. 네. 네, 이 고혈압은 뇌와 심장과 좀 관련이 깊은데 시청자님 지금 남편분이 가입되어 있는 이 보험의 2대 질환인 뇌와 심장에 대해서는 보장 범위를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뇌출혈이나 급성 아마 이거 지금 아버님께서 가입해 주셨다고 하셨죠? 네, 시아버님. 네, 그래서 아마 잘 가입한다고 하셨는데 왜 보장 범위를 봐야 되냐라고 하실 텐데 아마 이때 가입하셨을 때는 뇌나 심장에 대해서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게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그 보장밖에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2년에서 3년 전부터는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 같이 뇌나 심장의 혈관에 대해서도 이제 보장을 해주는 그 보장의 범위가 많이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남편분께서 고혈압으로 좀 고민이신데 고혈압이나 또 고지혈증과 같이 만성 질환에 대해서 걱정인 분들도 이렇게 2, 3년 전부터 보장의 범위를 넓혀서 가입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이제 실손 의료비도 있고 운전자 보험 그 보장이 있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건강보험 안에 운전자 보험을 같이 준비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지는 않고 있어요. 네. 왜요? 아, 왜요? 예. 왜냐하면 이게 운전자 보험은 그 관련된 도로교통법은 아마 계속 이제 법률이기 때문에 계속 바뀌고 있는데 시청자님 혹시 그 민식이법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아, 네. 이 민식이법이 그 스쿨존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처벌을 조금 더 강화한다거나 벌금을 조금 더 많이 부과해서 발생되는 사고를 좀 줄이겠다라는 취지로 만든 법이긴 한데요. 이 민식이법 같이 기존에 이런 법이 없었을 때 우리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신 기존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이런 바뀐 법률에 대해서 유동적으로 대처를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준비하시기보다는 운전자 보험을 별도로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한 가지뿐이셔가지고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전화로 말씀을 드리는데 좀 이해가 되셨나요? 예, 좀 쉽게 얘기해 주셔서 이해가 좀 되는 것 같고요. 아, 네. 근데 이 보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아, 네. 이제 이 보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야겠죠. 이 네. 보험 일단은 실손보험이 있기 때문에 해지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일단은 이 실손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장만 가지고 가시고 나머지 갱신형 보장은 좀 삭제를 하신 다음에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리모델링 플랜을 좀 준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그 가족력 때문에 조금 걱정이 많으셔갖고 뇌나 심장에 대해서 보장을 좀 강화했으면 하는데요. 네. 앞서 제가 그 기존 보험 설명드리면서 뇌나 심장에 대해서 보장 범위가 참 중요하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혈관이 혈전 때문에 좁아지고 막히고 부풀어 오른 다음에 터지는 이런 순서로 해서 이제 많이 그 질병들이 발생되는데 특히 뇌와 같은 경우 뇌에서 혈관에는 아마 막히게 되면 뇌경색 그리고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 이렇게 되고요. 최근에 뭐 유명 연예인들도 많이 뭐 걸린다고 하는 뇌동맥류라고 해서 뇌혈관이 부풀어 올라서 꽈리가 생기는 그런 질병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질병에 대해서 만약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는 뇌출혈밖에 보장이 안 되시기 때문에 보장의 범위가 조금 보장을 받으실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뇌혈관에 대한 뇌혈관 진단비를 준비하셔서 보장의 범위를 넓히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심장 같은 경우도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범위가 넓어지긴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또 많이 발생된다고 하는 그 부정맥이라고 해서 맥박이 평소보다 빨리 뛰거나 늦게 뛰거나 하는 이런 질병들은 좀 보장이 예전엔 안 됐었는데 네. 지난달부터 각 보험사에서 이러한 보장들을 좀 진단비를 부정맥까지도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들을 많이 출시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뇌나 심장에 대해서 또 걱정이 많으셨으니까 보장을 조금 넓게 그리고 강화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술비 관련해서도 그 수술비가 뇌혈관이나 신장혈관의 수술비가 진단비보다는 보험료가 조금 저렴한 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대 질환 같은 거에 걸리면 진단을 받고 나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약물을 먹는 것보다는 수술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또 반복적으로 많이 하는 이런 수술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시면 가성비 좋게 하셔서 보장은 또 넓고 강화해서 금액도 좀 크게 하셔서 준비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사암과 수술비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유사암이 기존 보험에서는 암 진단금 3천만 원의 10%인 300만 원밖에 보장을 못 받으셨는데 요새는 유사암에 좀 갑상선암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시청자님 갑상선암 또 많이 들어보셨죠? 네, 들어는 봤는데 그게 남자들한테도 빈번하게 걸리는 건가요? 네. 요새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젊으신 분들도 이게 갑상선암에 많이 걸리는데 이러한 네. 갑상선암이 빈번하게 걸리지만 이 걸리는 횟수에 따라서 또 다르긴 하지만 치료도 가능하고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기 때문에 이 유사암에 대한 보장도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은 1,000만 원까지도 단독으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넣어봤고요. 그리고 수술비를 제가 준비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살면서 의학기술이 좀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죠. 앞서 그 플랜 A 시간에도 말씀드린 표적항암도 있었다시피 계속해서 의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가 입원을 하기보다는 수술을 조금 더 많이 하는 편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비를 준비를 해봤는데 이런 생활질환에서부터 큰 암 같은 질병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건강검진하다가 용종 하나 발견해서 떼는 경우도 있고 치질이나 백내장 수술도 요새는 많이들 하고 있으시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수술도 같이 수술비를 그 질병상의 수술비 또 종수술비에다가 제가 112대 질병 수술비까지 같이 준비를 해서 수술비에 대해서 보장을 조금 넓고 깊게 준비를 하시면 앞으로 이제 100세 시대를 사시는데 비갱신형으로 또 제가 준비를 했어요. 앞서는 이제 갱신형이라는 위험이 있어서 조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 갱신형 걱정도 덜고 앞으로 지금 40대라서 아직 젊은 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으로 해서 보장을 좀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우리 남편분 보험이요. 괜찮은가 저희가 자세하게 들여다봤더니 괜찮은 줄 알았는데 거의 사망 보장이 줄을 이뤘고 보장 자체가 조금 협소하고 보장의 범위도 작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20년 내고 끝나는 보험인 줄 아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 다른 특약들이 평생 내야지 이 보장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였어요. 네. 자, 그래도 지금 알았으니까 저희가 실비랑 일부 보장만 빼고 필요한 보장이라 운전자 보험을 넣어드렸거든요. 네. 자, 이렇게 가져가시면 지금 남편분 건강하시니까 조금 더 탄탄하게 보장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청자분도 나중에 아프기 전에 건강할 때 저희와 함께 리모델링 받아보시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최근에 새로 나온 보험으로 보험 추가 원하시는 분들 얼른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문자 도착을 했습니다. 자, 3098님의 메시지인데 자, 지금 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꼭 보험으로 준비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연금 보험에 대한 좀 정보를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연금보험이 이제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펀드를 통해서도 목돈을 마련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말한 것처럼 변액연금을 통해서도 이제 목돈을 마련할 수가 있는데 펀드 같은 경우는 목돈을 마련해서 연금으로는 내가 조금씩 뺏어 써야 되는 상황인데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일정한 금액을 줘요. 그런데 내가 펀드로 3천만 원을 마련했으면 그걸 다 쓰고 나면은 돈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변액연금이나 이런 연금 같은 경우는 내가 3천만 원을 다 썼을지라도 매달 받는 금액에서 3천만 원을 다 썼을지라도 살아있는 동안 쭉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금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금보험으로 준비하시면 펀드랑 달리 살아있는 동안 내가 평생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전화와 문자 연락으로 노후 준비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666번과 함께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고 있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더욱더 풍성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